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들 눈에 피눈물 안 나게 하려면. 거실 소파에 앉은 박수진이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최민호가 비죽 웃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선 김영숙은 두 사람의 뻔뻔함에 손이 떨렸지만 조용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걱정 마. 증거 잡았어. 엄마가 다 녹음했어.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결혼 5년 차 박수진은 시어머니 김영숙과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오후 3시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수진이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명품 가방 쇼핑몰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석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며 야근 중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점심을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던져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정정했지만 요즘 들어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라 점심 먹고 설거지를 좀 해놓고 가면 어떻겠니? 나도 나이가 있고 허리가 아프단다. 영숙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결혼 1년쯤 지나면서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계시잖아요. 제가 왜 설거지까지 해야 해요? 저도 할 일 많다고요. 수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꾸했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말이 무색하게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쇼핑몰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뒤로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는 물론이고 밥도 차려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삼키며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석이 힘들어할까봐,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집에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준석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석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는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응, 빨리 씻고 와. 배고파 죽겠어. 어머니가 밥 차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수진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 반찬을 권하며 물었습니다. 준서가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준석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일에 치여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아내와 다투기도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 내일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돈 좀 줘. 또,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그게 언제야? 언니들이 백화점 세일한대. 같이 가기로 했어. 나도 옷 좀 사야지. 준석은 말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돈을 물쓰듯 쓰는 것도 불편했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 만나는 일에는 열심인 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준석이가 수진이를 사랑하니까.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날 일들은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지는 시어머니가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최민호, 남편 준석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1년 전 준석의 동창회에서 만난 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느새 둘의 관계는 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 볼 수 있어? 보고 싶은데. 민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마트 갔으니까 1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 근처 카페로 올래요? 알았어. 30분 후에 볼게. 기다려. 전화를 끊은 수지는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5년 차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시들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준석은 항상 일에 치여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수지는 그런 남편이 불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민호를 만난 수지는 그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준석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호가 좋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주는 그가 자신을 더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는 요즘 어때? 너무 바쁘지?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맨날 야근이야. 집에 와도 피곤해서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힘들겠네. 준석이 그 친구 원래 좀 소심하잖아. 어머니한테도 약하고. 진짜 답답해. 어머니가 뭐만 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눈치를 주는데 남편은 나 편도 안 들어주고 맨날 어머니가 나이 드셨으니 이해해 이러기만 해. 수지는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연락해. 내가 내 편이야. 고마워요, 민호 씨. 민호 씨만 나한테 잘해줘.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은 이미 장을 보고 와서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다녀왔니? 네, 잠깐 동네 산책 좀 하고 왔어요.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화장이 진해진 것과 향수 냄새를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또 말대꾸만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과 민호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만났고 때로는 집 근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스릴을 즐겼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짜릿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소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민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석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오늘도 야근이 확실했고 시어머니는 적어도 3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와, 내 집 생각보다 넓네. 인테리어도 괜찮고. 민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치? 시어머니 명의 집이긴 한데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준석이 부모님 재산이 좀 있나 봐? 이 집이랑 예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억은 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험금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준석이 다 받는 거네? 당연하죠. 외동아들인데. 그럼 그게 다 내 거잖아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남편의 친구와 이렇게 대담하게 만나는 것이 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왔다. 진료가 금방 끝나서 일찍 왔어.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숙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소파에는 수진과 낯선 남자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분위기, 그리고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남자의 당황한 얼굴, 소파 위에 놓인 와인잔들. 어머니, 이게...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남편 친구예요. 잠깐 놀러 왔어요. 수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영숙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석이 대학 동기 최민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랑 단둘이 집에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도 없는데.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영숙의 눈빛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들러서 실례를 했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그를 배웅하려 했지만 영숙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친구예요. 남편 친구라니까요.
친구, 남편도 없는 집에 남자친구를 들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와인까지 마시면서 어머니가 뭘 봤는데요? 우리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와인은 제가 혼자 마시던 거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짜증이 먼저였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대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의심병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수지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게 너를 위해서였어. 준석이를 위해서였고,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떻게 남편을 배신할 수 있어? 참아왔다고요? 어머니가 절 뭘 참아왔다는 거예요? 전 그냥 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계속 참견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활?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부르는 게 내 생활이니?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어머니가 뭘 봤는데요? 우리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잖아요. 뭔가 이상한 걸 본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편 친구를 혼자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수지는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할 리 없었습니다. 준석이한테 이야기하겠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세요. 남편도 어머니 말 안 믿을걸요? 전 친구가 잠깐 놀러 왔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것 좀 알아두세요. 남편은 저를 더 믿어요. 어머니보다. 너. 정말.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남편한테 할 말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집안일 다 떠넘기시는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수지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며느리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후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녁 준석이 퇴근했을 때 영숙은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집에 왔는데 수진이가 남자랑 둘이 있더구나. 소파에서 와인까지 마시면서 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남자요? 내 친구라고 하던데 최민호라는 사람이야. 너희 대학 동기라면서? 민호 형이요? 민호 형이 왜 우리 집에? 저한테 연락도 없이요? 준석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숙은 오늘 본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친구가 놀러 온 거 아닐까요? 민호 형은 제 친한 형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준석아, 엄마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 두 사람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단다.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이.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민호 형도 제 친구인데 그럴 리 없잖아요. 준석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석은 항상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믿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민호 형이 집에 왔었어? 응, 잠깐 들렀다 갔어. 근처 지나가다가 연락 왔길래 잠깐 들어오라고 했지. 그랬구나.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아, 어머니 의심병 또 도졌어. 우리 그냥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기분 나빠.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준석은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됐어. 어차피 어머니는 날 미워하시잖아. 맨날 눈치만 주시고. 수지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준석은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영숙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속상했지만 며느리의 뻔뻔함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더 이상 이 며느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들이 당장은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영숙은 다음 날부터 조용히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일부러 시간을 알려주고 일찍 돌아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외출 시간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전화를 하고 화장을 고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3시간 후 돌아올 때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며칠 후에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야.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2박 3일 정도 다녀올게. 그러세요. 편히 다녀오세요. 수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면 3일 동안 마음껏 민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실제로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집 근처 원룸을 하루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예상대로 낯선 남자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호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 날짜가 모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2시간 후 민호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까지 사진에 담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2시 민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영숙은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차량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내일 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찍 왔어.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며칠 없는 동안 집에 누가 왔었니?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수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이번에 확실히 봤어. 수진이가 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어.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제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데요. 준서가, 엄마 말을 믿어줘. 증거도 있어. 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허탈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아내 편만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결정적인 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시어머니의 감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잔소리나 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요. 남편이 출장 간대요. 수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대담하게 제안했습니다. 준석이가 출장을 가?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야 뭐. 방에 계시면 되죠. 우리 조용히 하면 돼요. 너 정말 대담하다. 그래, 알았어. 수지는 스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준석은 아침 일찍 출장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수진아, 남편 잘 챙겨드려. 네, 어머니. 수지는 겉으로는 순한 며느리처럼 대답했습니다. 준석이 나간 후 수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나갔어요. 오후 2시에 와요. 영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화장을 고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민호 씨. 준석이 출장 갔다며?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조용히 하면 돼요. 민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문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대담해도 돼? 어머니 방에 계시잖아. 괜찮아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도 제 편이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준석이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안 들켜요. 남편은 출장 갔고 어머니는 증거도 없잖아요. 저번에도 봤다고 했는데 남편이 안 믿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집 나중에 내 거 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예요. 남편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까지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디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해? 영숙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어. 너희들 대화 전부 녹음했고. 영숙은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닥쳐. 이제 변명도 통하지 않아.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내가 이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증거가 다 있단다. 민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당신도 가만히 있어. 경찰 부를 거야. 불법 침입죄로.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고 수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무슨 얘기를 해? 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이 집을 더럽힌 것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 정말.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볼래?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예요 라고 했지? 내가 한 말이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까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수지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냉정했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어.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배신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준석이한테 전부 보여줄 거야. 사진도, 녹음도 전부. 어머니, 제발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수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단다. 민호는 그 틈을 타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차량 번호도 다 찍어놨어.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민호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거실에는 영숙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우롱했어. 내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나는 내 아들을 지킬 거야.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 급한 일이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출장 중인데요. 그래도 와야 해.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내 아내에 대한 진실이야. 준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전화로는 못해. 직접 와서 봐야 해. 사진이랑 녹음 파일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오고 있어. 모든 걸 보여줄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시간 후 준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아, 앉아라.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영숙은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아내가 민호랑 만나는 사진이야. 날짜, 시간 다 찍혀 있어. 준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영숙은 오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과 민호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도 제 편이고, 이 집 나중에 내 거 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예요. 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석아, 수진아. 준석이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좀 봐. 여보, 나 좀 보라고. 준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민호 형이랑 너희가.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언제부터야? 1년. 1년 전부터. 준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어머니의 말을 오해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준석아, 괜찮아. 내가 아내를 믿은 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준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겁니다. 여보,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냉정했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내 친구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용서? 1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석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내 도장은 찍었어. 너도 도장 찍어. 여보, 이럴 수 있어? 우리 5년을 살았잖아. 5년 동안 1년은 거짓말로 산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봐. 준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야. 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어. 여기 도장 찍으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이럴 수 없어. 나도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내 권리가 있어. 권리? 불륜을 저지른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증거도 다 있는데?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돼.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륜도 잘못이지만 우리 집에 남자를 불러들인 것도 문제야.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어. 준석은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아, 너 괜찮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당할게요.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어머니 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고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옷들, 액세서리들을 가방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나가야 해요? 영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이 집을 더럽혔어. 저 갈 곳이 없어요. 친정에 가든지 민호한테 가든지 알아서 해.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어. 수지는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영숙과 준석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준석아, 힘들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힘들지만. 잘한 거죠? 그래, 잘한 거야. 내가 행복해야 해. 준석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지는 재산 분할 한 푼 받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고 영숙은 아들을 지켜낸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은 수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남편을 배신할 수 있니? 어머니는 딸을 꾸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민호에게 차단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지는 민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손님을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박수진이라고 해요.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수지는 빌딩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그저 가지고 놀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2달째 수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경력 단절 상태였고 나이는 32이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력서에 공백 기간이 5년이네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 결혼하셨구나. 근데 왜 다시 일하시려고? 이혼했습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3달째, 수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4,500원입니다. 수지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계산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백화점을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 따뜻한 보일러.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편하게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4달째 수지는 준석과 영숙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진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준석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수진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제발.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여보, 제발. 내가 너무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늦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5달째 수지는 SNS에서 준석의 근황을 봤습니다. 친구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준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여보, 행복해 보이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니 자신이 없어서 준석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석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6달째 수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편의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수진의 과거를 알게 되자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전 불륜한 사람이랑은 사귀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줄 수 없게 되자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수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3의 나이, 이혼녀, 경력 단절, 편의점 알바생. 이것이 수진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강남 거리에서였습니다. 민호는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다가가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왜? 민호 씨,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민호는 차갑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준석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행복해. 미안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이미 수진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어디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 나는. 수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1년 6개월 후 준석과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석은 활짝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피곤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준서가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요, 어머니. 프로젝트도 잘 풀리고 승진도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영숙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집안일을 떠넘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준석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있을 때는 모든 집안일을 어머니가 했고 자신은 그저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석아, 너 요즘 소개팅도 좀 나가봐라.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어머니, 아직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급할 것 없어.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영숙은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수진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30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 씨.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지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석 씨는 어머니랑 같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효자시네요. 요즘 그런 분 드문데.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석은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3달 후 준석은 지은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은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어서 들어와요.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공손했고 영숙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면서요? 네, 어머님.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 줄 모르겠어요. 영숙은 지은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지은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죠,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신중하게 결정해라. 사람을 잘 봐야 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6개월 후 준석과 지은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지은아, 고맙구나.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지은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고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영숙은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석 오빠 전 부인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였어. 내 아들을 지키는 거.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며느리 안 될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준석과 지은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 왔어. 영숙은 손녀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수진이 있었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너는 정말 착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제 딸 봐주시는데요. 내 손녀인데 당연하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길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오늘 수진 씨를 봤어. 그래요? 어떻게 지내던가요? 힘들어 보이더라. 근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네, 어머니. 저도 이제 미련 없어요. 지은이랑 행복하니까요. 그래, 그게 다행이야. 사람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해. 수진 씨도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녀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며느리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석은 곧 퇴근할 것입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손녀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손녀. 영숙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참지 않았다면,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준석이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영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어디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굴었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영숙과 준석은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영숙은 손녀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아빠 왔어. 아빠. 손녀가 달려가 준석을 안았습니다. 준석은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손 씻고 밥 먹자. 네, 어머니. 가족 4명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수진이는 끝까지 그걸 몰랐어. 그리고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수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후회하며. 하지만 그것은 수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가족을 배신했고 뻔뻔하게 굴었던 대가였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만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자요. 그래, 우리 손녀. 자자. 영숙은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수진은 남편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굴었고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김영숙 어머니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을 소중히 대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